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강사 현연서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인디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이란 어도비 시스템스에서 개발한 편집 프로그램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레이아웃과 그리드에 맞춰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배우고 오셨을 텐데요. 일러스트와 포토샵 같은 경우 한 장의 작업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인디자인 같은 경우 여러 장의 페이지들이 연결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디자인, 전자책, 포스터, 그리고 안내책자, 명함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총 27회차 시에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5회차 시는 여러분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제들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22회차 시는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디자인의 툴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디자인을 배우기 전에 편집 디자인의 몇 가지 요소를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 디자인에서 형태적인 측면을 볼 건데요. 인디자인에서 작업하는 모든 결과물들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품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형태를 다르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접지, 그 다음에 무선 제본, 중설 제본 이런 식으로 어떤 제본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행책자를 신문처럼 엄청 크게 작업되어 있는 걸 잘 본 적이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여행책을 여행을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작업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럼의 내용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형태를 정하는 것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이제 외형적인 형태를 잡고 나서는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드는 페이지의 내부에 전체적인 틀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드는 책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형식의 통일성을 주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이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지금처럼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의 단면 페이지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은 양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펼치면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틀을 가지고 내용물의 요소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들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어떤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레이아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읽는 순서에 따라 구성되는 본문과 그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적인 배열에 따라 크기와 내용, 위치 등이 결정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레이아웃 스케치라고 하는데 이 레이아웃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처럼 타이틀에 들어가는 것들은 글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글자가 크게 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낮자를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글자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글줄 전체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락을 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면이라는 거는 또 멀리서 봤을 때 검은색 글자와 흰색의 용지가 합쳐져서 우리 회색면이라고 보통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재료적인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먼저 타이포그라피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서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를 나눈 가장 큰 틀 한 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할 건데요. 서체를 나누는 가장 큰 틀 중에 우리 명조, 코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리프나 산세리프라고 말을 하는데 세리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어로 장식이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산세리프는 장식이 없다. 그래서 장식이 있는 서체를 세리프 혹은 명조, 그 다음에 장식이 없는 서체를 산세리프 혹은 고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서체적인 부분의 모양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이제 굵기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도 보면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서체에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얇은 서체가 있고 굵은 서체가 있고 더 굵은 서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체, 패밀리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귤러, 볼드, 익스트라 볼드 여기 표현되진 않았지만 뭐 라이트, 미디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전부 다 서체, 패밀리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서체를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되는데 우리 제목에 쓰는 거를 제목용 타입, 그 다음에 본문에 쓰는 거 본문용 타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목용 타입 같은 경우에는 굵고 그 다음에 장식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에 반해 본문용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펼친면 페이지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넣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의 뭉침에 유의하기 위해서 얇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빠진 상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목용 타입을 절대 본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글자 간의 간격을 우리 보통 자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어의 간격을 어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띄어쓰기 혹은 스페이스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글줄 간의 간격을 행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문장의 어간이 행간보다 절대 넓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학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읽게 되어 있는데 문장의 어간이 행간보다 넓을 경우에는 가로로 읽히지 않고 세로로 읽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래서 항상 주의할 점, 어간은 행간보다 절대 넓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위에서 서체 패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서체 굵기를 보통 어떨 때 많이 주냐면 위계를 잡을 때 좋아요. 뭐 제목과 본문을 나눌 때 제목에는 굵은 서체, 본문에는 얇은 서체를 보통 주게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미지처럼 너무 얇은 서체와 너무 굵은 서체가 같이 있게 되면 극도로 대비돼서 내가 보이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이것들이 이미지로 보여서 눈을 현혹시켜 가독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타이포의 색상을 어떻게 나눠서 넣느냐에 따라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총 3가지의 타입을 가지고 왔는데 뭐 3가지 타입 다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읽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강조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 색상, 타이포그라피에서 이 디자이너는 타이포 색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 색상,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글자의 색상이 포색포로 되어 있죠. 우리 기본적으로 포색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잘못된 경우의 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그래피라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과 타이포가 강조되지 못했지만 이 디자이너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타이포그라피라고 되었더라면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독성은 독자의 익숙함에 비례해야 된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신문의 헤드라이터를 볼 때 상단을 보게 되죠. 보통 하단을 보지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 본거 항상 제목은 위에 있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디자인을 봐주는 독자의 익숙함에 비례해야지만 가독성이 좋은 편집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편집 디자인의 몇 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 이제 인디자인에 대해 배워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인디자인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기반이 다른지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토샵 같은 경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포토샵은 레이어를 얹혀서 작업하도록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만큼 오브젝트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자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프레임의 옵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럼 프레임이 뭔지 또 알아봐야겠죠. 패스가 모두 닫혀있는 것을 포괄하며 쓰임새에 따라 크게는 글 상자, 그림 상자,
그리고 도형 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자의 속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상자의 속성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는 속성에 따라 옵션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인디자인 한번 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디자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메뉴 표시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메뉴 표시줄은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능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랑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인디자인은 뭐 레이아웃, 그 다음에 표, 문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파일이에요.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N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죠? 도큐먼트가 있죠. 근데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 들어갔을 때 컨트롤 N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문서, 그리고 그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연결해주는 아이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뭐 닫기, 저장하기 등등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쭉 내려가면요. 패키지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 파일 하나만 저장하면 되지만 인디자인 같은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열고 싶을 때는 항상 요 패키지라는 걸 말아줘야 돼요. 우리 만다고 표현을 해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 파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했던 폰트 그리고 이미지를 같이 저장해주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저장할 파일이 생겼을 때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메뉴 표시줄이 끝나게 되면 하단에 보면 이런 옵션 바가 있어요. 이런 옵션 바들은 뭐다? 우리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선택할 때마다 달라지는 아이죠.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단의 옵션 바가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개의 도구를 선택하고 있지만 옵션 바가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나 오브젝트 프레임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인디자인은 무슨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 중에서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미지, 오브젝트, 그다음에 텍스트. 그래서 이 선택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오브젝트 프레임을 선택해서 옵션을 줄 수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있는 아이 텍스트 도구에는 지금처럼 텍스트 프레임에 들어가는 내용의 아이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옵션 바가 달라지는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처럼 페이지 도구입니다. 우리 일러스트 가면 아트보드 툴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대지에 들어가 있는 아트보드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X축, Y축에 맞는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인디자인에서는 페이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조점이 있고 지금처럼 X축, Y축에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축에 맞춰서 지금처럼 뭐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런 아이들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아이가 페이지 도구입니다. 그래서 옵션 바는 지금처럼 크게 기본 옵션 바, 페이지 옵션 바,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 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툴을 선택했을 때 고를 수 있는 옵션 외적으로 추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패널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패널의 가장 상단에 보면 화살표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아이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 지금처럼 이 패널이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쌤, 저는 지금 쌤이랑 모양이 달라요 하는 사람들은 여기 대지와 패널이 연결하는 요쯤에 가서 화살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되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아이콘만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콘, 그 다음에 이름까지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아이의 확대 축소가 의미가 없긴 해요. 크기적으로 의미가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안에 옵션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에 화살표를 갖다 대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크기도 늘릴 수 있고 화살표를 눌렀을 때 지금처럼 옵션들을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구에도 지금처럼 화살표가 보이죠? 도구에 있는 화살표도 어떻다? 누르게 되면 두 줄이 됐다가 한 줄이 됐다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 한번 꾹 클릭해서 움직여서 빼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제가 꾹 지금 저 클릭한 상태예요. 클릭한 상태에서 꾹 빼보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안쪽에 있는 작업 영역이 늘어나게 되고 도구가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요. 이 상태에서도 제가 이 화살표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면 지금처럼 세로 가로 두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뺐으니까 넣을 줄도 알아야겠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쭉 잡아 당겨서 넣으면 지금처럼 파란색 선이 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떼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패널도 똑같겠죠. 패널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패널 가장 상단에서 이 아이 이렇게 잡아당기며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상단 요 밑에 보면 세로선이 이렇게 여러 개 그어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도 한번 클릭해서 떼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요 아이 분류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요 아이도 한번 꺼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각각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댔을 때 가로에 파란 선이 떴을 때 놓게 되면 분리된 상태에서 근데 제가 이번에는 가로선 말고 전체적인 사각형에 파란색이 떴을 때 한번 마우스를 놔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분류창에 네 가지의 아이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도 옮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위치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위치로 옮기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위치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그대로 가져다가 놓으면 어떻게 된다? 한 줄로 연결도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시 넣을 수도 있어야겠죠. 한번 다시 넣어 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파란색 선이 떴을 때 클릭을 해제하면 지금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내가 이걸 모르고 하나를 이렇게 꺼냈어요. 하나를 꺼내고 지금처럼 페이지 패널이라는 아이를 모르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패널이라는 아이들은 항상 내가 이렇게 꺼내서 모르고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꺼내냐? 항상 패널은 메뉴 표시줄 창에 가면 꺼낼 수 있어요. 우리 없앴던 페이지 패널 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파란색이 뜨는 그 위치 확인하고 집어넣으면 지금처럼 다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널은 지금 창에 들어가면 뭐 도구, 레이어, 링크 등등 꺼낼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럼 우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구도 꺼낸 다음에 모르고 내가 X 표시를 눌렀어요. 도구가 없어지면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 아이도 어디에 있다? 창에 있습니다. 창에 들어가서 쭉 내려오면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도구 지금처럼 다시 생성됐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파란색 떴을 때 지금처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알아봤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인디자이너만 있는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 하나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면 지금처럼 초록색으로 떠 있는 이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프리플라이트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온 서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미지에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해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는데 이 아이가 초록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다. 그럼 내 파일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류의 페이지 위치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도 알려주는 아이입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알려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면서 이쪽에 빨간색이 떴는지 파란색이 떴는지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프리플라이트가 이렇게 옵션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디자인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강에서는 인디자인 프로그램 구성과 편집 디자인 기초 이론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많은 이론이 필요하다 보니 많이 어려우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집물을 다양하게 눈에 익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페이지 구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